안녕하세요. 산재박사TV의 박찬수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산재박사TV의 이승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산재 신청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산재보험은 우리나라에 1964년에 도입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사보험이 아니고 국가에서 만든 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반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월급을 받으실 때 보통 급여 명세서를 같이 확인을 하시죠. 급여 명세서를 보시면은 4대 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그리고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공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산재보험료에 대해서는 그런 내역을 확인하실 수가 없을 텐데요. 이거는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100% 지불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에서 산재보험료가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대한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서 보험료를 100% 지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씩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산재 신청은 원칙적으로 재해자 본인이 직접 수행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노무사에게 위임을 하셔가지고 산재 전문 노무사가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동의하에 산재지정병원에서 대행할 수 있습니다. 유족 사건의 경우에는 유가족이 직접 산재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디로 신청을 하면 될까요?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에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재활보상부에서 재조사를 통해서 아프신 게 일 때문에 아픈 게 맞다고 하면 그에 따른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전국에 많은 지사를 두고 있잖아요. 어디 지사로 접수를 하면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접수를 하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집 근처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접수를 하면 안 되는 건 아니고 집 근처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접수를 하게 되면 이송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사업장 소재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서류가 이동하게 됩니다. 대신에 이송을 하게 되면 처리 기간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처리 기간 길어지는 거에 따라서 불편함이 좀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도 본사와 현장이 따로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어디 지사에 접수하면 될까요? 보통 일용직 근로자이시거나 아니면 경비원 분들의 경우 사업장의 주소와 실제 근로하신 현장의 주소가 다른 경우가 대다수이죠. 이런 경우에는 현장 주소 관할 지사의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선 산재 사건이 접수가 되면은 담당자분이 배정이 되십니다. 그 담당자분이 재해조사를 할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시기 위함인데요. 실제 서울에서 일을 하셨는데 사업장 주소가 강원도라고 해서 강원도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접수를 해버리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겠죠. 사건 진행하다 보면 사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맞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은 사업주가 돈을 내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고 사실 그러한 사실을 근로자분들이 아시기는 좀 어렵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해당 요건에 맞으신다면 산재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근하자마자 사고가 나는 경우 등의 산재보험이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텐데 혹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네.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출근하는 날에 사고가 났다면 산재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 보상을 충분히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라던가 또는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서 임금을 위한 근로 제공이었음을 주장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퇴사하지 않은 상태라도 자유롭게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산재는 재직 여부를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퇴사를 하시기 전이라도 퇴사를 하셨더라도 그리고 휴직 기간에라도 산재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 사건의 경우에는 시끄러운 사업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20년 전에 퇴사를 하셨더라도 일을 오랫동안 하셔가지고 귀가 나빠졌다는 점이 입증이 된다면 충분히 산재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재 신청 시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산재 승인에 있어서 사업주의 협조가 잘 되지 않는다면은 산재 승인이 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닌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사업주의 동의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산재 처리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산재 신청이 들어가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에게 보험 가입자 의견서라는 서류를 보냅니다. 보험 가입자 의견서라는 것은 산재보험 사업주에게 재해 사실을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인데요. 해당 사실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사실 산재에 대한 거부감이 많다 보니까 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산재 승인이 결정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네, 실제로 진행된 사건을 보면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사업주가 보험가입자 의견서에 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기재해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 없이 산재 승인을 잘 받고 계십니다. 반대로 사업주가 산재 사실을 100%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은 불승인을 받는 경우들도 덜어 있고요. 그래서 그저 참조 사항일 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사업주의 의견이 산재 결과와 직결되지 않는다는 점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산재 사건 대리하면서 많이 듣는 질문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요. 네,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에 이어서 Q&A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대박사TV의 이승주 노무사, 박찬수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